네. 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진행을 맡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은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임미정 수호통역사님을 소개합니다. 제16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제1차 후보자 토론회는 회원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의 효과적인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남사회복지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였습니다. 제16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됩니다. 본 합동토론회는 토론자 소개, 의제 선정 과정 및 토론 규칙을 설명하고 선거관리위원장님이 인사말을 시작으로 후보자의 출마의견을 담은 기조연설, 사회자 질문으로 공통질문 6가지, 제안질문 2가지, 후보자의 의견 수렴 질문 1가지씩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변을 듣는 맺은말 순서입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제16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2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였습니다.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 2분 모시고 토론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자리 해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제 선정 과정 및 토론 규칙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동토론의 의제 질문 선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질문의 선정을 위해 처우, 교육, 정책, 회원, 연대, 자격제도 개선 등 총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안질문과 의견 수렴 질문은 지난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8일 월요일까지 총 8일간 후보자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현장의 질문 2가지,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회원이 직접 질의한 후보자별 질문 1가지씩을 통해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합동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칙을 안내드립니다. 토론회는 토론 진행표에 의해 진행됩니다. 후보자는 토론회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회자 질문은 기호순으로 하되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가산하여 후보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한 때에는 사회자가 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이 준비한 서류, 도표, 그림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중은 토론회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후보자님과 객석을 채워주신 청중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최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를 운영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김철훈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꺼번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하미영 위원님, 곽성준 위원님 뒤를 돌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리가 누구보다 뜻깊게 이루어지면서 후보자가 준비한 공약이 저 멀리 22기 시군에 퍼지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15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장이신 정병원 회장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면서 정전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앞으로 와서 간단하게 누구보다도 이 선거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며 차후의 협회의 발전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계신 분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우리 15대 전남사회복지사 협회장 정병건 회장님의 지지와 응원이 담긴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년 전을 생각하니까 제가 떨립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신 대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회장 자리가 3년 동안 해보니까 어느 자리보다도 소중한 자리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또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해서 또 투표권을 갖는 그런 귀중한 표입니다. 또 더불어서 나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선거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토론을 보셔서 차후에 이제 3년 동안 우리 전남협회를 이끌어갈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서로가 경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선거 운동원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인신공격하지 않고 장점만 홍보해서 이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신공격을 해서 선거가 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다시 협회가 분할되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신공격은 하지 않고 정말 후보의 장점만 홍보해서 우리 협회가 정말 어느 협회 못지않게 앞서갈 수 있는 전국에서 아마 저희 선거가 가장 치열하고 하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대 선거 때는 1000명이었지만 지금은 2000명의 회원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좀 더 성숙된 선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는 더욱더 탄탄한 우리 협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일취월장 성장하는 그런 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후보분들 떨리지 않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끝까지 아직도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완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협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병관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이신 김철훈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날씨는 좀 추운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정말 너무너무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공정하고 이렇게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신 정병관 회장님, 두 분 후보님들, 그리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이민은 교수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세 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협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순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후보님들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발전해가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남 도내 7만여 사회복지사들과 현장에 근무하는 2만 5천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제16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합동 토론회의 사회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리에서 후보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광주, 전라를 제외한 충청권역에서 모셨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민훈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6대 전남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민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에 앞서 짧게 후보자 합동토론회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출마 소감과 공약을 담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남사회복지사협회 발전 방향 및 사회복지사 권익과 처우 개선 활동을 위한 공통질문 6가지, 그리고 제안질문 2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 질문 후보자별 1가지의 사회자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는 후보자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기조연설, 사회자 질문, 후보자 마무리 발언은 모두 후보자별 3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전남선관위는 본 토론회와 관련하여 선거규정 제19조에 따라 후보자에게 사전에 합동토론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앞서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5일 전남사회복지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자 기호 추천 및 선거관리 설명회를 진행도 하였습니다. 이 결과 기호 추천 결과 기호 1번 박은주 후보, 그리고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별 기조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출마의 변과 공약사항을 담은 기조연설 순서는 기호 순으로 진행되고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질문에 1번 후보자가 발언했다면 두 번째 질문은 2번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하여 순서가 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준비한 내용을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시간은 3분이며 시간 종료 시 종이 울리고 종이 울리게 되면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박은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신가요? 네.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전남 사회복지사 동료들과 함께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사회복지사 기호 1번 박은주입니다. 저는 목포 산동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3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는 약 26년 정도의 이상 사회복지 현장 동반자로 함께 활동을 하였는데요. 아동 분야,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에서는 저희 자해양로원에 장애 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 약 15%가 장애 등급을 받고 계십니다. 이후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지금 3, 4대 목포시 사회복지사 협회장과 14대, 15대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 운영위원으로 또 한국사회복지사 대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한국 양로시설협의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가치와 존엄을 위해 활동을 해온 결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을 나가라는 권유를 해주셨고, 저 또한 계속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16대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로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왜 출마하게 되었나요? 였습니다. 왜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왜를
누가 하냐도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6년 동안 전남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으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였고 2019년 7월부터 목포시 사회복지사 협회장의 추대를 받아서 임원진들과 함께 여러 활동을 통해 총 283명에서 660명의 2배 이상의 과몰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목사여금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오고 싶은 협회로 저희 임원진들과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언제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책과 또 복지 후생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끝났어요? 네, 나중에 또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좀 포부가 많으셨는데 네. 3분이라고 하는 제한 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3분 내에서 짤막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발표해 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네, 존경하는 전남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대 사회복지협회자 후보로 나선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저는 24년간 한결같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매일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보험군 노인복지관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분들의 정책위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전남의 선배, 동료, 후배 사회복지사분들과 행복여행자는 꿈이 있어서 전 지난 14대, 15대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협회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저 김경수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남 사회복지사 위상, 행복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들을 요약하자면 전남 사회복지사의 특별수당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남 사회복지사 복지 포인트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자 인센티브를 통한 회의 연수, 후보상 확대하겠습니다. 회원 서비스 확대하겠습니다. 점유 이상 반드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인권을 위한, 권익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의 여가와 심을 위해서 연수원 추진과 사회복지 회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남도내 1급 시험장 지금 한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곳 반드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남았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 김경수가 이번에도 2번의 아픔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아픔이 아니고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기반을 바탕으로 3번째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가 정말 사회자를 위해 뭔가를 하고자는 열정이 아닌가, 그 마음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남 사회복지 현장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현장 개선 반드시 저 김경수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명의 후보자로 모시고 자기소개 및 공약이 포함된 기조연설을 짧게 들어봤습니다. 준비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 순서로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공통질문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사회자 공통질문은 총 6가지이고 발언 시간은 아까와 같은 3분입니다. 순서는 기호순으로 하되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질문 1번에 기호 1번 박은주 후보가 먼저 답변을 하시면 그 다음에 2번이 하시고요. 그 다음 2번 질문에 2번 후보 김경수 후보가 발언을 하시면 뒤에 1번 후보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겪는 악성 민원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호 1번 방은주 후보님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제가 경험이 처음이고 아까 마이크가 안 돼서 그 흘러간 시간까지 아깝습니다. 이 시간도 아깝겠죠. 사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하고 보호자들하고의 관계에서 폭력에 대한 악성 민원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도 장애인 지팡이로 인해서 사회복지사가 머리를 가격당함으로써 그게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었는데 경찰에게 들려오는 말은 사회복지사니까 참아라였고 그 시설에서 시설 이용 1년 정도만 정지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정부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에게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도에 대한 고강도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2년도에 10월에 전라남도에서 지원받아서 전남 사회복지사협회 인권윤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및 인권 보장 및 매뉴얼을 배포를 했었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박은주는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에 중요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된 인권 지침에 대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한사협과 함께 전라남도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협회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사협에서 권익지원센터를 수입화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조례 및 그 설치 예산에 관련해서 지원을 촉구를 한 후에 전라남도도 권익지원센터를 전남 사회복지사협회가 수입화를 받아서 법률적으로 상담 및 기타 노무권으로 인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인권윤리위원회를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상담사 또는 법률 자문 등 여러 전문가들을 같이 함께 함으로써 저희 협회가 그 부분에 대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억울하게 당한 시설의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닌 협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지침 현장 적용 의무화, 두 번째는 권익지원센터 조례 제정 및 운영 예산 확보,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인권윤리위원회 전문가 참여 및 기능 강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김정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은 3분 이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사에 겪는 악성 민원, 인권 문제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밑에부터 시작했습니다. 막 들어와서 정말 힘드시게 겪고 갔어요. 그 힘든 악성 민원 인권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동료도 많아봤습니다.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제가 언젠가는 그 친구에 어떤 수장이 된다면 정말 이런 부분은 지켜줘야 한다. 정말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인권 관련해서 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권익지원센터 부분 정말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상황에 따라서 이 지원센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0개 정도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가 안 만들어요. 전남입니다. 정말 뒤쳐져 있는 거죠. 조례가 먼저 만들어야지만이 이 센터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센터 설립은 3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권익에 대한 부분 자체, 인권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전날에 만들어졌으면 일단은 한사협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 9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한사협에서 운영하는 인권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계 서비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조례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전남의 문제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전남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사업은 커다랗게 3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와 그리고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이 3개 기관이 인권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3가지 내용들이 합쳐놓으면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3개로 분리했다는 것은 정말 통합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협정이 된다면 일단 이 3가지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통합을 통해서 전남사회복지사 분들의 권익을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분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잘 들었는데요. 1번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3가지 방안을 제가 따로 정리해드리려고 했더니 별도로 다 정리를 또 마지막에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번 후보님도 역시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통질문 2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견해와 전남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는 2번 김경수 후보님부터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답은 3분 내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남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우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의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의무교육.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만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일단 좀 문제점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수교육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작년에 전남사회복지사 저희들이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약 5,000명입니다. 그리고 총 54회 정도 교육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만족도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의외로 높은 결과에서 90%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만큼 보수교육이 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을 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보수교육에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느냐라고 했을 때 심리 힐링 프로그램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교육에 있어서는 첫 번째 직능단체들이 각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보수교육 커리큘럼 짜는 데 있어서는 현장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보수교육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훨씬 더 사회복지사에 1년에 한 번 받는 교육들이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공약이 더 많습니다. 직무 향상 능력을 위한 교육 비용을 지원하겠다. 우리가 보수교육이라든가 각 직내 협회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따라가는 교육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가는 교육이 아니고 내가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각 직능에서 각자 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다라면 여기에 맞는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개별적인 어떤 교육이 지원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공약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직능별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학력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 높은 학력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대학 교수님과 연계한 소규모 단위 연구 모임 조직 활성화 이런 부분도 평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에서 최근에 챗GPT라든가 이런 AI 인공기술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챗GPT가 실제 우리한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에게도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한편 전문성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인공지능, AI, 챗GPT 이런 부분에 함께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1번 후보자 박원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직능별로 이제 주관했던 보수교육을 빼면 전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한 59건으로 해서 5,200명의 지금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보수교육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교육 주제와 우수한 강사를 섭외했기 때문에 이도 가능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럼에도 현장 사회복지사를 만나면 보수교육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교육의 보편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야별, 시설별, 지혜별로 세분화하여 현장 중심 보수교육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혜별로 사실 보수교육을 지원하면서 지혜가 그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원했더니 회원수도 정회원수도 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론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이게 교육인지 아니면 직무를 위한 교육인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다양한 주제로 형태를 참여자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모이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보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그 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의 지역 실천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또 전문가 강사를 저는 좀 발굴하면 좋겠다. 거의 타 지역에서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모시고 오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충분히 역량이 있는 퇴직 사회복지사 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그외에 많은 분야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형 보수교육 강사 풀을 양성해서 좀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회원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협회가 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주요 정책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정책 초로 개선에 관한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전남도가 사회서비스와 함께해서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초로 개선에 대한 계획을 1기, 2기로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서 담아낸 내용입니다. 전남도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도 점검하고 그리고 부족한 인건비를 보완으로 매월 생활 지원사들은 12만원 그리고 그 외에는 9만원으로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은 5만원으로 특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확대되어지는지에 대한 어떻게 제도화를 시킬 건가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후생복지 부분에서 자기근속 유급휴가제 그리고 유급병가제 배우자 출산 휴가제 신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안 나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시설, 2~3명의 근무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계신 회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회비를 내야 하는지 다이어리 하나 정도밖에 받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나, 회비는 우리, 즉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실행할 수 있게끔 저는 권리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정회원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12,000명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번에 16대 사회복지사 협회의 유권자가 2,048명이라는 것도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형 표준형 임금제 그리고 26년도 지방선거 정책 제안에 있어가지고 직능별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호 1번 김경수 후보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협회의 정책은 저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정책이 없다라면 저희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은 다양한 부분도 있겠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저희들 초월한 부분이 어떤 설문조사를 해도 사회적 종사의 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식적인 교죠.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초개선위원회 저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야 되는 분들이 함께 참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전남 서비스원에서 어떤 정책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남 서비스원에서 아까 2기까지 물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또 추후에 3기 부분들을 들어가겠죠. 또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서비스원에서 연구 영역 중인 초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복지자의 목소리가 전남 사회복지사 종사자 초개선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또 잠시 후 2026년이죠. 지방선거 곧 돌아옵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독상자로 나서서 저희의 처우와 권익을 앞장설 것인가. 지방선거의 저희들의 부분들을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정책 대안을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 사회복지사역 정책 집행관과 이에 따른 대안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 전에도 직능 우리가 보면 연대에 제가 상대표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전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각 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정책 공약집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이분들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회가 중심이 돼서 복지 아카데미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지 사상을 심어줘야지만이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임금 실태 이것들을 좀 봐봤더니요. 사회복지사분들 보면 평균 근로시간이 43.3시간이다. 주당 평균 3시간 30분을 추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차 수가라든가 그다음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현장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됐다고 회장에서 익히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사회 현장에 대한 그 근로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정책도 함께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의견 잘 들었고요. 협회의 우선 정책 활동만큼 중요한 게 공통 질문 4번에 협회 조직의 저변 확대에 대한 정해 활성화 방안을 이제 답변을 하실 건데요. 지역 조직 내 강화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은 기호 1번 우리 후보님과 또 정책과 활성화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신 기호 2번 우리 후보님께서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거 3분 내로 완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기호 2번 우리 김경수 후보님부터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협회 조직 내 저변 확대가 정의원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회는 회원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시군구지에서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정의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지회장을요 10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혜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지혜를 이끌어오면서도 회원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협회에서 회장이 되면 뭘 해야 될까 고민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책은 미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회원 서비스는 바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공약도 나왔습니다. 회원 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첫 제가 사회복지사이면 가족으로부터 먼저 존경받는 존재가 되자, 위상이 높아지자 그런 취지에서 사회복지사 해외 자녀분들 대상으로 자녀가 대학을 가려면 입학 축하금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가족 내 사회복지사로서 부모로서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건강검진 비용 지원 필요하다. 우리는 건강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도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과거에 불과 몇 년 안 되는 일입니다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검사를 받으니 결핵이 나온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건강에 대한 위험들. 그래서 보면 건강검진 비용 지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전당은 없습니다. 전당 정말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타집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세 이상 대상으로 5년 이상 제시자 대석에 4년마다 1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0대는 40만, 40대는 30만, 30대는 20만, 연령별로 차등을 둬서 건강검진 비용을 사회복지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종사됐으면 경년적으로 1인당 20만 원. 우리 직장검진이 아닙니다. 종합검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지원을 이루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협회 정리금 들리는 거 1년에 5만 원입니다.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자꾸 얘기하시죠. 대체인력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원이 현재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대체인력 강화도 함께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자 인센티브제 도입 제공에 들어있습니다만 장기근속하는 부분에서 우리 감사표도 전달해드릴 필요도 있겠지만 포상이라든가 연수라는 부분에서 확대된 인센티브를 이분들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가 직접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생일이 됐을 때 생일 쿠폰이라든가 케이크 쿠폰이라든가 연차를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드리고 실명을 한다면 우리 회원이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혜의 활성화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1번 박은주 공약 4대 분야에서 하나인 지혜 중심 협회를 만들겠다입니다. 정의로운 활성화는 지혜가 활성화되면 가능하다고 구하십니다. 지혜는 우리의 전남 협회의 뿌리입니다. 또한 신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 활성화, 공정한 협회 운영,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협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혜 활성화를 위해 먼저 전남 22개 시군의 설립을 임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 특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지혜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행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협회와 지혜를 소통할 수 있는 정기 모임 개최와 협회와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지혜와 협회가 함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현장에서 자기 근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애썼다, 감사했다, 당신이 있어 정말 사회복지 현장이 행복했다 라고 아는 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자기 근속 회원을 살갑게 챙기는 협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부득이 이직하고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출산을 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지혜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협에서도 새로 신규 회원을 발굴하기 이전에 있는 회원 살갑게 잘 챙기자 해서 283명에서 5년 사이에 660명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협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큰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사무실이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분 한 분 회원들의 소리를 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활동 방향 잘 들었고요. 공통질문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내 사회복지 관련 직능, 단체, 학교,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엔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부터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전남 사회복지사협회가 창립해서 1998년도 강주 전남 사회복지사협회가 분리되어서 사회복지사 총이 지위를 위해서 고된 노력 끝에 오늘의 전남 사회복지사협회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대에 있는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한다면 성과 중심의 하나인 지난 22년도 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와 전남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었던 게 좀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의 복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하고 캠페인 활동이 있는 것에 참여하고 또 지역 대학에 있어서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만남을 통해서 또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연대하며 협력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을 때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수학여행비 지원을 한번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모든 체험학습비가 지원되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목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많은 자원을 연대를 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자기 군속수당도 목포 사회복지사협회는 22년도에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복지수당도 21년도에 목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에 많은 자원을 연계해서 사회복지사 행사에 있어가지고 위상을 높이는 인식 제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챙기다 보면 정의원 수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기호위원 김경수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저희만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희 각기 외부의 어떤 협력기관들과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단체의 참여 강화. 방금 후보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교육 충돌이 됐습니다. 그 사회복지 단체의 상임대표 제가 맡았습니다. 공동으로. 교육감 정책 제가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세후보를 만나서 정책 전환하고 추후에 대신 그 교육감님과 정책 협약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얻어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었고 저는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라면 이미 그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방선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해본 사람 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로 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대임이 분명 강화시키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 직능과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예비사회복지사는 학교에 다 존재를 합니다. 물론 사이버에서 받는 교육도 있지만은 일단 학교와 사회복지사협회는 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일사일촌이라는 이런 부분도 맺고요. 그렇다면 한 직능과 한 대학, 그렇지 않으면 한 기관과 한 대학, 어떤 형태든지 연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 예비사회복지사 이분들에게 역량 강화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관계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기관 관련해서 꼭 사회복지 단체뿐만 아니고도 뭐 지자체라든가 사회공기업이라든가 의료기관, 경찰서 다양합니다. 우리 생산에 그런 기관들과 있어서 저희들이 뭔가를 권익 형성의 기회에 있다라면 포상제도라든가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전남 사회복지사 저희 협회에는 5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정책, 윤리, 회원 서비스, 선행위 이렇게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협회에는 조직 캠페인을 통해서 대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에 저희 함께 연기할 기관들을 함께 묶어주는 역할들. 제 동네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국제교류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보면 대협력기구에 같이 이어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전남 사회복지사협회가 우리들만의 어떤 협회 기능도 하지만은 많은 분들의 또 시선을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마지막 질문 잘 준비하신 거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 자격제도 개선 방안과 또 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 해결 방법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부터 발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늘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너무 자격증이 남발이 되어 있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변에 계신 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에 저희들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요. 올해죠. 4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52만 건이 발급됐습니다. 그 중에 1급도 있고 2급도 존재합니다. 1급이 약 13%, 나머지는 2급이죠. 3급은 없어졌으니까요. 이 중에 보면 실제 현장에 근무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150만 명 중에 대한민국은 약 14만 명, 얼싸 자격증이 100이라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약 10%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말 변경돼야 됩니다. 협회에서도 중앙협회에서 이거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자격제도위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험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1급도 시험이지만 2급은 그냥 수료할 게 아니라 똑같이 이것을 바뀌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 2024년 5월 26일 다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혜영 의원에서 현재 보건복지소위원회 계류 중입니다만 2급 시험, 2급 국가제도 시험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왜?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확대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격제도에 있어서 시험이 아니고 현재 이수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분명한 입장은 2급 시험 제도로 2급도 분명히 시험 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역량 강화해야 됩니다. 수준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이루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다라면 그 안에 사회복지사 정성 향상을 위해서 과목 이수제 강화라든가 현장 실습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현장 실습 120시간에 160시간 늘어서 현재 160시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는 400시간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현장 실습 자체가 저희같이 좁지는 않습니다. 왜? 저희는 현장에 나가면 바로 휴먼 서비스 조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많은 것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160시간 가지고 많은 어르신이라든가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분명히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협회도 2급 제도 시험제도 필요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부분이 제 협조에 따르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법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거의 0.7% 이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이제 전라남도 쪽에서는 시 단위보다 군 단위가 많죠.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 직원 채용이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아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으로 토요일에 나가고 있고, 그리고 목포과학대에서 야간에 사회복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자격제도 개선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2급 자격 시험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해 자격제도의 개편이 진행된다면 자격 급수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현장에서의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장은 자격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부 일당 100씩 일하고 계시죠. 자격 급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적인 자격제도 개선은 놉니다.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현장과 학회 그리고 정부가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걸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문에도 소실껏 답변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열띤 자기 발언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이 좀 타실 것 같아서 물 한 잔 드시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시나리오에 있죠. 이건 없는 내용인데요. 물 한 잔 가볍게 드시고 목 좀 축이신 다음에 정말 좋은 발언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토론회를 잘 듣고 계신 전남 지역의 모든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정말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느 분을 더 지지해야 될 것인지
두 분 다 너무 좋은 발언이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024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총 8일간 후보자에게 바란다라는 이름으로 통해 접수된 현장의 제안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제안 질문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제안 질문은 총 두 가지이며 발언 시간은 동일하게 3분씩입니다. 자, 순서는 기호순으로 하되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비슷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제안 질문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남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9가지 과제들 중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향상 및 복리후생 제도 개발. 두 번째, 회원 서비스 확대. 세 번째, 자격 제도 개편. 네 번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개선. 다섯 번째, 정치 세력화. 여섯 번째, 회원 연대. 일곱 번째, 회원 옹호. 여덟 번째, 사회복지 연대 활동. 마지막 아홉 번째로 전남 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 이 중에 한 가지씩을 선택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부터 3분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가지 모두 중요하지 않은 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회원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향상 및 복리후생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도입 확대입니다. 세 번째는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장기 근속휴가 보상제 도입입니다.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중요한 수단이 저는 정액급식비라고 부하십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은 고된 업무와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선에서 일해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약 14만 원, 내년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 인천, 대전, 그리고 서울 등 기존에서 지금 인상을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하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 전남이 관심을 주지 않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대비를 한다면 저희가 1.7% 누가 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 및 인상 누가 결정을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는 생계에서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 지금 대기 부담을 겪고 있다라고 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급식비 지원은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도입입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근로 환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목포 여수를 제한 나머지는 일부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아예 지급되지 않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종사자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부하십니다. 전라남도의 전체적인 균등한 복지 지원을 위해 복지 포인트 지급 범위를 2026년도 2월에 데이터를 가지고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꼭 답을 내야 된다고 저는 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한 장기 근속 휴가 보상제 도입입니다. 저희 3, 4년이 있는 시설에서는 장기 10년 이상의 5일 휴가제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복지 현장으로 이 종합계획이 발표됐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라도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윤정수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은 3분 내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어떤 사회주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요, 1순위가 나온 게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의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 첫 번째 필요한 게 그렇습니다. 처우 개선에 있어서 특별수당 문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급받지 못한 우리의 동료 사회복지사분들입니다. 그분들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받지 못하고 받고 있는 기간들만 올라가는 거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합니다. 이 특별수당 문제, 미지급 대상, 저는요, 제가 아까 10년 동안 지회당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좀 자랑한다면 제일 잘한 게 받지 않는 사회복지사 지역 내 특별수당 지자체 비용으로 드렸습니다. 왜? 투쟁했습니다. 왜 똑같은 현장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냐. 하다못해 장기요양기관 우리 재가센터 계신 사회복지사 분들도 밖에 똑같이 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공정한 현장입니다. 저희부터 먼저 공정해지고 그리고 함께 상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특별수당 관련해서는 미지급에 대한 부분들 우선순위로 저는 얘기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수당 잠시 후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복지 포인트 이 얘기를 왜 자꾸 할까요? 다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15번 이상의 400포인트 12만원, 1년에 40만원, 부산 12만원, 대구 25만원, 인천 30만원, 광주 20만원, 울산 30만원, 전남은 어쩔까요? 현실이요. 여수 15만원, 순천 10만원, 광양 연차별 차이가 있습니다. 세고 25만원, 명관 7만원, 신안 10만원, 목포 5만원. 이게 지금 전남에 받고 있는 지자체별로 1년입니다. 월이 아닙니다. 이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받지 못한 데는 뭐냐는 거죠. 이거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남의 복지 포인트 분명히 주장하겠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거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2026년 지방선거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근거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남의 사역자 처우에서 이 부분 주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 문제는 그리고 복리후생도 제가 일단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가 금전적인 수준을 떠나서 저희들이 늘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희들이 처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찍고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분 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향상 및 복리후생 제도 개발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박은주 후보님은 첫 번째로 정액급식비를 현실화하고 두 번째 종사자 복지 포인트를 균등화하는 게 2026년 이후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현실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기호 2번 우리 김경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당을 보편화하겠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거 차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복지포인트도 같은 말씀으로 보편화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남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 굉장히 귀담아 들으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선택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엔 제안 질문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남협회는 제16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차기 회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응답받은 결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임금 또는 복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특별수당 인상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이번에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특별수당 얘기를 했었고 일단 미지급에 관련된 부분만 좀 얘기를 했었고요. 좀 구체적인 부분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현재 전라남도의 종사자 특별수당 현황은 어떨까요? 자, 시설의 생활시설 관련해서 월 12만 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9만 원, 그리고 원래 생계 얼마 안 되죠? 노인요양시설 그것도 시설만 줍니다. 제가 조금 없습니다. 5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못 받는 얘기도 있고요. 또 참조를 주는 문제도 있고요. 앞서 얘기한 같이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은 정말 누군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특별수당 인상,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2017년에 전국 평균이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전국 평균이 특별수당 전국 평균이 15만 5천 원입니다. 그 우리 전남 뭡니까? 치료받는 게 생활시설 10만 원 했잖아요. 2021년도에 전국 평균이 15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전국 평균이라는 것은 그 이하의 기관들, 그 이상의 기관들도 지역들도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앞장서서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수성공동기관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혹시 된다라면, 꼭 된다라면, 저는 첫 번째 일로 전남도청 앞에 가서 저 혼자라도 다짐으로 사회종사자 초급 예산해달라 펜만 들고 저 혼자 쓰고 그리고 나서 협회 처음 방문할 거라고 그런 다짐을 드렸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연차별 차등 부분 좀 얘기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광주환경시가 아까 저희 봤을 때 보면 전남의 그 수당 얘기를 했잖아요. 금액들을 직능별로 틀리다고. 광주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 보면 월 10만 원, 15만 원, 이용시설 10만 원. 더 많죠. 저희 가까이 있는 전남보다 강주라고 하지만 대전 같은 경우도 생활시설에 최고 18만 원이고요. 이용시설 10만 원, 또 아동 여성가족부 시설 경우에는 생활시설에 월 25만 원, 이용시설은 20만 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반복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전남의 사업자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 대한민국 내에서 이런 차별적인 부분이 있느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함께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저 김경수가 앞장서서 우리 전남사회주사 여러분들 권리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1번 박은주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한국노인중앙회 이제 양도시설 회장을 하다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복지국에 가서 머리 이제 삭발하고 투쟁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수시로 들어가다 보면 꼭 작은 성과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남사회복지사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방금 김경수 후보도 말씀을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든 자료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시설 12만원 아니고 생활시설에서도 생활지도원은 12만원 그리고 그 이하 직원은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리는 분명히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15만원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의욕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수당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정도? 3만원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생활 지원 9만원에서 13만원 그리고 12만원에서 15만원 했더니 1,767명 그리고 이용시설에 1,767명 그리고 우리 노인 요양시설에 또 월 5만원씩 인상을 하게 되면 3만원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외 알파로 장기요양기관의 야간 보호시설에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종사자들도. 그리고 방문요양 재가에도 분명히 저희가 같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센터장님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이 3만원 인상을 했을 때 100억이 나옵니다. 이 100억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100억? 그렇게 많은 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과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 특별수당 인상을 회원들에게 함께 해주신다면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예산 확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하는데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의회와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모색을 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후보군에 대한 생각과 답을 잘 답변 들었습니다. 자, 회원들의 목소리에 답해주신 두 분의 후보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후보자에게 바란다의 의견 수렴 기간 중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회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각 후보자별 의견 수렴 질문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분들에게는 사전에 의견 수렴 질문 내용을 안내하였고 의견 수렴 질문은 후보자별 총 한 가지이며 발언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순서는 기호순으로 하고 발언 순서가 순환되도록 앞 순서와 같은 규칙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의견 수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1번 박은주 후보자분에게 질문합니다.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 공약 중 사회 변화에 맞는 AI 또 디지털 등 직능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신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제작이 됐고 2014년도에 한국에서 스파이크 존즈라는 감독이 허라는 그녀라는 영화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AI와 사람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영화 허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AI, 2008년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15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우리 일상과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손안에 있는 이동 컴퓨터를 24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혁명입니다. 2022년도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은 스마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이 생활 방식을 바꿨다면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세계의 추세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기본 도구로 하고 많은 정보를 빠르게 다룬다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 많은 9가지 질문을 준비하는데 챗 GPT에게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용어 정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문서 작성,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몇 마디의 말을 전달하면 노래를 만들고 영상을 만듭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어떨까요? 행정업무, 이용인과 거주자의 빅데이터 분석,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의 복지 실현도 현장에서 발전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에 대한 새로운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의 변화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됩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모르면 일정 분야에서 뒤처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인과 거주시설이 다를 것이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이 다를 것입니다. 공통되는 교육과 직무별로 교육하는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 있고 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김경수 후보자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 공약 중에 사회복지사 회관 건립 추진과 연수원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사회복지사분들 위상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제 선거에 자꾸 말씀드립니다. 아까 작은 부분의 위상을 말씀드렸고요. 또 외형적인 전남 사회복지사협회 위상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 사회복지사 회관 필요합니다. 현재 전남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가보셨지 않습니까? 서비스 중심입니다. 거기 새들어서 합니다. 위에
강의를 쓰려고 해도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전남 사회복지사들 위상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남 사회복지가 건립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단독으로 가야 됩니다. 단독 사무실 그리고 단독 저희들이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이거도 연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면 그 권익지원센터 얘기를 드렸잖아요. 권익지원센터 조례 만들어지고 설치가 된다면 권익지원센터 플러스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그리고 교육장 이 세 개가 한 것으로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전남사회복지사 해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전남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해관을 위해서 약 4억 원의 예산을 예치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원을 하면서 어떤 승인권들이 올라오냐면 충북이라든가 뭐 세종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세종에서 저희도 단독 사무실을 해가 만들 거니까 대출해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요 저희 자본이 4억이면 4억만큼 대출 가능합니다. 그냥 8억이 된다 자본. 그 8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독 건물을 짓기 힘들다라면 어느 정도의 보조도 필요하고요. 전라도의 보조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런 상황이 여력지 않다라면 저희들이 어떤 한 건물의 중간층을 어떤 분양을 받아서 저희만의 어떤 공간을 마련한 부분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타 지도 그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전남사회복지사 회원분들의 저희들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수원 문제 제가 2번 선거에 나오면서도요 늘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연수원 필요합니다. 저희 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도요 그때 이것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좀 쉽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연수원 지으면요 관리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고 매일 누가 이용한 것도 아닌데 가끔 이용하겠죠. 여기다 시험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연수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전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단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청에 학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청소년 연수원, 수련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협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지역에 단적으로 마련마을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학교라고 말하고 자원봉사 연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시한 정책 공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을 벌써 두 개 했으니까 목마르실 테니까 물 한 잔씩 더 드시고요. 네. 자, 이제 토론의 마지막 맺은말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별로 유권자에 대한 지지 및 호소 시간이기도 합니다. 방식은 자유입니다. 후보자님이 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토론의 진행에 있어서 아쉽게 전달하지 못한 말들까지 후회 없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넉넉하게 3분씩입니다. 자, 발언하는 순서는 앞전과 계속 동일하게 순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맺은 말로 먼저 기호 1번 박은주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 동료, 후배사회복지사님, 짜박짜박 큰 걸음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토론의 1차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또 시행적인 추후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 안에서부터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4대 분야 20개 실천과제 목사회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3년 임기 동안 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회원이 참여하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지혜 활성화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의회를 설득하겠습니다. 제가 전남 도협회장으로 입회한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남 사회복지사 현장이 모두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저의 장점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일에 뚜렷한 목표와 의식, 투철한 사명감과
그리고 성실함과 진정성이 있는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가치를 높여 협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회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회원 중심의 협회, 사회 변화에 맞는 현장 중심의 협회, 지혜와 함께 상생하는 협회, 그리고 변화와 미래를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협회로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열정을 함께 해서 정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꽤 춥다고 합니다. 이 계절이 오면 늘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감기 조심하십시오. 회원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기호 1번 박은주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 지금 현장은 좀 어떠십니까? 어제보다 일이 기대되십니까? 때로 걱정이 앞섭니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 중심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난 2번 선거에 있어서 많은 걸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번을 통해서 저는 분명 검증을 받았습니다. 3번째 도전, 2번째 마음도 또 다릅니다.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열정, 전남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해서 정말 쓰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증가, 양쪽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대, 정말 우리들이 많은 일을 주어줍니다. 나름만큼 커진 의회원과 이 무게감 속에 이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초호 문제, 앞서 많은 일을 나누지만 초호 문제 정말 비교되게 났습니다. 같은 현장에서도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불평등한 매우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희들이 무방비하게 위험 요소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 여러분, 우리의 권익과 행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복지사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함께해야 합니다. 전남의 10만 사회복지사 위상을 높인 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경수는 이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다른 목적을 하고자 한다라고 유언비어가 실은 나왔습니다.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사회복지만 바라보고 왔고 제가 남은 인생에 사회복지만 할 겁니다. 저는 그거 제일 잘합니다. 나머지 잘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협회에 된다면 오직 사회복지사 여러분만 바라보고 그 길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와 발,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만 함께 하겠습니다. 전남 사회복지사의 더 나은 복지 현장, 더 행복한 일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전남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행복을 높이는 전남 사회복지사 협회장 후보 저 김경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짤막하게 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대전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 대전에서 와서 우리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분들의 이런 열정과 저는 사전에 이 질문지 2 질문을 받고서 깜짝 놀란 게요. 대전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 회관을 우리 전용으로 만들어서 하자.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지역 비하 발언일지 모르지만 멍청도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또 의외로 멍청하진 않습니다. 똑똑하고 그런데 저희 분들이 욕심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라남도 사회복지사분들처럼 자기의 어떤 의견과 소신을 확고하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인권적인 문제 또 어떤 주장적인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분 우리 후보자분들 나름 굉장히 열심히 정책적인 부분 또 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동받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이 뭐 당선이 되시든 아마 훌륭하게 전남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부럽습니다. 네. 자, 남은 기간 건승하시길 기원하고요. 이상 토론의 모든 질문과 발언 내용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민행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 시간이 있는데요. 배수빈 주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준비된 시간이 있는데 후보님들께서